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일정을 한번 잠시 리뷰를 하고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비대면 강의가 한 달 정도, 길어도 한 달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대면 강의가 지금 중간 시험은 빨리 지금 닥쳐오는데, 비대면 강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시험을 지금 연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중간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나, 뭐 어떻게 지금 학교에서 방침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년의 진도라든지 지금 진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5월 4일 날 시험을 보면 딱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27일 정도까지는 모든 게 결정이 돼서 시험을 볼 수 있든지 아니면 조금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보면은 어떻게 보든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적어도 27일까지는 제가 어떤 상황을 27일까지 만약에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중간 시험을 조금 연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게 확정이 될 때까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비대면 강의가 25월 달부터 이렇게 풀린다든지 그런 게 가능성이 있으면 5월 4일 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부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부장은 추정과 신뢰 구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우선 추정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 추정은 둘 다 뭘 추정하는 건데, 뭐 어떤 걸 추정하는 거냐? 둘 다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의 점 추정이든 구간 추정이든 둘 다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겁니다. 모수를 추정하는데 점 추정은 하나의 점만 가지고 하나 점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고, 구간 추정은 점을 가지고 추정하면 그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오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구간을 주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구간을 주는 게 구간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점 추정은 하나의 통계량이라고 하면 이제 표본으로부터 나온 특성치 값이겠죠. 표본 평균이나 표본 분산, 표준 편차, 표본 중위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계량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제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T값, F값 이런 것도 다 이 통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샘플에서 표본에서 구해진 특성치는 다 통계량이라고 부른다. 하나의 통계량 값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표본으로부터 나온 값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게 바로 점추정이다. 하나의 값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그래서 점추정이다. 이걸 영어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다. 이 포인트라는 게 하나의 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추정이 있어서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의 범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 추정도 궁극적으로 어떤 모수의 특성치를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건데 그걸 범위를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 추정을 하게 되면 그게 절대로 정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우연이 아닌 이상,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떤 샘플 수가 모집단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개가 넘는다. 모집단이 그런 경우에
어떤 하나의 점을 준다라는 거는 그 소수점 그, 무수히 많은 그 자리까지 다 맞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아주 좀 우연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점 추정은 아주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이제 구간 추정은 그럴 바에야 아예 어떤 모수가 이 범위 안에 있다. 그래서 범위를 주자. 그게 이제 구간 추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정에 있어서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의 범위를 제시하는 거다. 이때 범위는 확률적인 값들이다. 이때 범위 주어진 이 범위가, 그죠? 어떤 반드시 그 범위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확률적으로 그 값 보수가 그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점 추정을 먼저 살펴보면 점 추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점 추정량, 포인트 에스티메이터. 그래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정에 사용되는 기호를 보면 여기 이제 세타인데, 모수를 통칭하는 것을 세타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우리 책에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보통 그 문헌이나 이런 데서 세타 하면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를 통칭해 가지고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모수에 대한 추정량을 해시라고 붙이면 돼요. 해. 어떤 모수 세타에 대한 추정치 해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흔히 사용되는 추정량,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불편 추정량, 불편 추정량은 이게 치우치지 않는 추정량이라고 그랬죠. 불편 추정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 평균에 대해 가지고, 모평균에 대해 가지고는 이 표본의 평균, 이게 불편 추정량이고, 그래서 요 부호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모수는 뮤죠. 뮤의 추정치, 뮤를 추정하기 위한 추정치를 뮤햇이라고 합니다. 뮤햇. 요 햇이라는 게 모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햇은 x바다, 샘플의 표본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표본의 평균. 그죠? 표본의 이 모수 뮤를 추정하는 추정량은 표본의 평균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 햇은 S제곱, 이 표본의 분산이 되겠죠. 표본의 분산이고, 표준편차도 마찬가지. 이 표준편차 시그마를 추정하는 추정량은 S가 사용된다. 표준편차가 사용된다. 요 세 개가 우리가 이제 불편 추정량이다. 이걸 배웠고, 이 외에는 불편 추정량이 없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 추정에 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 예제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표본 평균, 표준편차, 분산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모집단의 그 추정량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제를 하지 않고 바로 구간 추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T분포예요. T분포. 그죠? 우리가 이제 T분포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게 되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T분포가 상당히 자주 가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분포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점추정 이거는 그냥 이게 점추정이 있고 구간 추정이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구간 추정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구간 추정은 이제 그 모수의 특성치를 추정하는데 구간을 주는 거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는 구간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뢰 구간. 이게 확률적인 값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거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뢰 구간의 크기에 신뢰 구간의 크기, 신뢰 구간이 짧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렇겠죠. 신뢰 구간이 좁은 게 좋을까요?
넓은 게 좋을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어떤 모수의 어떤 점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추정을 하는 건데, 이 실내 구간을 넓게 주는 게 좋으냐, 좁게 주는 게 좋으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그거는 이제 트레이드 관계에 있습니다. 이 모수를 추정하는 실내 구간이 너무 넓으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죠? 정보로서의 가치.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찍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아니면은 그 통합당, 아니면, 정의당, 이제 그런 당을 대부분 찍었을 텐데, 그 민주당이 예를 들어가지고 몇 석 한다, 통합당이 몇 석 한다, 그런 이제 추정치를, 방송사에서 많이 이제, 사실 그게 이제 구간 추정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구간 추정을 한 거예요. 몇 석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몇 석이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50석에서 170석,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방송사에서 그렇게 준다는 얘기는 그 구간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과가 다 빗나갔어요. 방송 3사에 JTBC 다 포함해가지고 이 구간 추정치를 줬는데, 실내 구간을 줬는데, 그걸 다 벗어났습니다. 그죠?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왜 벗어나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요 구간 추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방송 3사가 통합당의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이제 맞히는, 그게 이제 구간이 너무 좁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03석인가 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구간을 너무 좁게 주면, 110석에서 115석 사이를 할 거다. 이렇게 굉장히 좁게 줘요. 좁게 주면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실내 구간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너무 넓게 주면 어떻게 돼요? 실내 구간을 너무 넓게 준다. 그래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100석에서 200석 사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내가 조사 안 해봐도 내가 그냥 생각해봐도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좁으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너무 넓으면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신뢰 구간이 좁은 게 더 정보의 가치가 있고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정확성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면 실내 구간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일단 표본의 크기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표본을 예를 들어 가지고 출구 조사를 하는데 전체 숫자의 90%를 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엄청나게 신뢰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겨우 해봐야, 출구 조사를 해봐야 1%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실내 구간의 이제 크기가 짧아질 수 있겠죠. 더 짧아질 수가 있다. 더 이제 정확도는 올라간다. 그 다음에 모집단의 변동. 그죠? 모집단 자체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죠? 모집단의 변동 자체가 너무 변동이 크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좀 커져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도를 담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모집단의 변동은 시그마인데, 그죠? 우리가 변동을 나타내는 게 시그마인데, 이걸 모르는 경우에는 표준 편차 S에서 표본 표준 편차에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구되는 신뢰 수준, 유의 수준, 신뢰 수준의 이제 반대말이 반대말은 아니고 이제 신뢰 수준 1 빼기 유의 수준이 바로 신뢰 수준이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유의 수준과 신뢰 수준은. 그래서 신뢰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몇 마디 말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신뢰 수준의 정확한 의미예요. 정확한 의미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확률로 내가 이 신뢰 구간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한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 신뢰 구간이 모수를 포함하지 못할 거냐. 그게 이제 신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신뢰 수준이라는 거는 어떤 자료의 특성치에 따라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우. 내가 그 같은 예를 들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약물을 개발해요. 근데 이게 위험도를 이제 모수의 평균이 어떤 위험도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먹었을 때 사람이 죽느냐 안 죽느냐 이런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이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신뢰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신뢰 수준이 뭐 99% 이상 신뢰 수준이 돼야 그걸 이제 신뢰 구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번 뭐 여론조사 같이 틀려도 단지 이거는 사람들이 우리 어차피 투표가 6시 뭐에 끝나면 한 11시, 12시 정도 되면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그 6시에서 11시, 12시 정도 가지고 사실 뭐 한 6시간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6시간 정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궁금증을 위해 가지고 막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건 좀 틀려도 어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요구되는 신뢰 수준이 조금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좀 틀려도 귀엽다 뭐 그런 것 정도로 봐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모수를 추정하느냐에 따라 이 신뢰 구간의 길이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이거는 주어진 확률로 모집단의 모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이때 해당 확률을 신뢰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걸 좀 더 신뢰 수준은 일단 1 빼기 유의 수준. 유의 수준을 우리가 이 신뢰 수준은 쓰는 보호가 없어요. 없는데 유의 수준은 모든 책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보호가 있습니다. 그 보호가 뭐냐? 바로 알파입니다. 알파. 여러분들 알파. 이 신뢰 수준은 이 알파를 쓰고 있습니다. 알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신뢰 구간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95%의 신뢰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95%는 뭐냐? 신뢰 수준이 되겠죠. 이거는 신뢰 수준. 그렇죠? 여기서 95%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신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95%는 신뢰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뢰 수준이 95%면 유의 수준은 얼마가 되죠? 유의 수준은 5%가 되겠죠. 5%. 1 빼기 95%. 5%가 바로 그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95%의 신뢰 구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어떤 모집단에 대하여 일정한 크기로 내가 100번 샘플링을 시행을 한다 이거예요. n이 샘플 수가 이제 n이겠죠. n이 샘플 하나의 샘플의 수가 샘플 크기가 n이라 이거예요. n이 뭐 1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뭐 1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샘플 사이즈가 n인 샘플을 내가 100번 뽑으면 돼요. 100번. 그죠? 100번 뽑으면 각 표본별로 평균이 다 다르겠죠. 그죠? 표준 편차도 다르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신뢰 구간은 이 샘플을 통해 가지고 나온 값들을 가지고 이제 신뢰 구간을 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 샘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뢰 구간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뢰 구간이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뢰 구간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데 모수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신뢰 구간은 이제 샘플이 어떻게 뽑혔느냐, 이게 이제 x1, x1 바, x2 바, 이게 각 샘플로부터 나오는 샘플의 평균이 되겠죠. 여러 번 뽑았을 때 신뢰 구간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래서 100번 신뢰 수준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의미는 내가 100번 표본을 뽑는다 이거예요. 100번. 그랬을 때 각 100번에 100개의 신뢰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100개의 신뢰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고객한테 제시를 했을 때 95번은 모수를 포함하지만 나머지 5번은 모수를 포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방송사들의 출구조사가 다 틀렸듯이 이제 그 표본으로부터 나온 이 신뢰 구간이 모수를 포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신뢰 수준이다. 이때 이 95%를 신뢰 수준이다. 영어로는 confidence level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confidence level. 신뢰 구간을 영어로는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 신뢰 수준.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신뢰 수준에 대비되는 말이 유의 수준 1-알파 1- 신뢰 수준이 유의 수준이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면 샘플을 6개 뽑았는데 이 5번째 샘플로부터 나온 신뢰 구간이 이 뮤를 포함하는데 실패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의 정확한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어떤 이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평균 뮤가 있는데 이걸 추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 하한값, 로우 바운드, 이거 하한값이라고 하고 상한값, 어퍼 바운드, 상한값, 뮤가 하한값, 상한값에 들어올 확률이 1-알파다. 그리고 이게 1-알파는 신뢰 수준이죠. 신뢰 수준. 그래서 1-알파는 이거 잘못됐네. 신뢰 구간이 아니고 신뢰 수준. 이걸 가지고 confidence leve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하게 신뢰 구간을 이제 구하는 방식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뢰 구간을 그러면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원리로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확률 분포 X에 대해 가지고 샘플을 구해 가지고 확률 분포 표본의 평균 X바를 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X바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듯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샘플이 크고 몇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제 평균은 X바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나누기 루텐, 요걸 따른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표준 오차라 그랬죠. 표본 오차가 아니고, 표본 오차는 모수 빼기 추정치, 그게 이제 표본 오차고, 요건 표준 오차라고 그랬죠. 표준 오차. 요거는 샘플 평균의 표준 편차랑 같은 의미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로 이렇게 이 표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신뢰 수준이 1-알파가 되겠죠. 신뢰 수준 1-알파가 되게 하려면 이제 신뢰 구간은 항상 양쪽에 하한값, 상한값이 있으니까 요게 바로 알파 나누기 2, 오른쪽이 알파 나누기, 왼쪽이 알파 나누기 2가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요 값 또는 요 값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요게 G 알파의 마이너스 G 알파의 알파 나누기 2. 그럼 알파 나누기 2가 요거니까 우리가 알파 요 노테이션 요 그 표현 방법을 쓰면 항상 좌측에서부터 이렇게 확률이 계산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확률을 구해가지고 G 알파를 구해가지고 요 G 알파와 G 알파에 해당되는 이 G 값 그리고 그게 상대방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G 알파 나누기 2 값 요게 어떤 요 표준화된 요 어떤 그 X 확률 분표로 표준화된 G 값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뮤에 대해 가지고 뮤를 남겨놓고 정리를 한 겁니다. 양쪽으로 보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요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이. 그래서 X바 빼기 G 알파 나누기 곱하기 시그마 나누기 루텐 오른쪽에는 똑같은데 요 플러스입니다. 요것만. 그죠? 요게 그래서 어떤 뮤에 대해 가지고 수정값이 X바 표본의 평균 더하기 요거 표본의 평균 빼기 요거 해주면 신뢰 구간의 하한값, 상한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때, 여기서 이제 더해주고 빼지는 값, 요걸 가지고 우리가 오차의 한계다. 리미트 오브 에러다. 오차의 한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건 이제 오차의 한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뒤에 제가 또 그 엑셀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차의 한계다. 요 좀 중요한 용어니까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거 시그마의 루텐 요게 표준 오차다. 이런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게 이 상황에서 그죠?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확률 표본의 평균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이 G 값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G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신뢰 수준이 95%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역이 이제 9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이 0.475가 돼야 되고 그럼 오른쪽 꼬리와 왼쪽 꼬리에 각각 0.25 그러니까 2.5%, 2.5%씩 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해당되는 G값. 우리 이거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96. 신뢰 수준이 95%인 경우에는 G값은 마이너스 1.96이다. 이거는 뭐 앞으로 수도 없이 나오니까 아예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신뢰 수준 95%에서는 G값이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이다. 자, 그래서 추정하고자 하는 어떤 값이 구간의 중심에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의 확률값을 95%라는 G값을 구한다. G값을 구하는 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게 이제 0.25가 되는 값이니까 이게 우리 표에 주어져 있고 이게 0.475가 되고 해당되는 0.475에 해당되는 게 찾아보면 그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찾아보면 이게 1.96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일단 이
실내 구간이 나오면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커버하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뭐 공대나 이런 데서도 그 실내 구간을 배울 때 그 배우게 되는 실내 구간의 종류는 대부분이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모수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큰 게 바로 모평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평균 다음은 이제 관심이 있는 게 표준 편차나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에 대한 실내 구간도 가끔 다루는 책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을 잘 배워 놓으면 혹시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모분산에 대한 실내 구간, 모표준 편차에 대한 실내 구간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가 같기 때문에. 단지 사용하는 이게 이제 분포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뭐 T 분포, F 분포 다 배우게 되는데 그걸 배우고 나면 사실 그 분산에 대한 실내 구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식만 있으면 쉽게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자,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하는 이제 상황인데, 우선 시그마가 알려져 있을 때,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하고 같으냐?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는 얘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 시그마가 알려져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모집단에 이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다. 그 얘기는, 이 확률 변수 X바가 그냥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샘플 수가 몇 개든지 간에 그냥 이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요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X는 표본의 평균이고, G는 아까 신뢰 수준으로부터 G 값을 구할 수 있었죠. 신뢰 수준으로부터 95%인 경우에 1.96. 뭐 또 99%인 경우에는 신뢰 수준이 99%다. 그럼 이게 각각이 여기 이제 0.5%가 돼야 되니까 요게 0.0 요게 0.5% 이게 0.5%가 돼야 되니까 각각이 0.005에 해당되는 그 G값을 구하면 되겠죠. 또 이게 뭐 90% 신뢰 수준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각각 이게 5% 이게 5%가 되는 G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G값은 주어진 신뢰 수준으로부터 G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되고 알려져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N은 표본의 크기다. 표본의 크기다. 이것도 다 알려진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의 크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나오네요. 실내 구간의 크기는 실내 수준, 표본의 크기,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실내 수준이 크냐 적으냐, 표본이 크냐 적으냐, 그리고 이 표준 오차라는 거는 이제 모집단의 이 변동성, 그거죠. 모집단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이제 모집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표준 오차. 표준 오차라는 거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 표준 오차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뭔가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표준 오차라는 거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다. 그죠? 자, 표본 오차는 다음의 두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요거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 또는 표본의 크기, 표준 오차라는 게 요거기 때문에 이게 작든지 아니면 이게 크든지 해야지 작아지는 거죠. 표준 오차가.
관계에 있다. 자, 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예제는 다음 파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